누구나 재밌게 봤던 영화 몇 편 정도는 오래 두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2007년 개봉한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다. 가난한 영업사원에서 주식 투자 브로커로 변신해 크게 성공한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영화에서 특히 나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한물간 의료기기 판매 부진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늘 보이던 멋진 금융회사 건물을 지날 때였다.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큰 돈을 버는 직업이 필요했기에 그날은 고급 스포츠카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낯선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다. 좋은 질문이다. 뭔가를 잘하려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더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 더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공부든 일이든 실수를 줄이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첫 직장 다닐 때부터 실제로 그렇게 했다. 부족한 것이 영업 쪽이든 관리 쪽이든 회사에서 그 분야 최고라고 소문난 사람들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창피한 적도 없고 자존심 상한 적도 없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다행히 모두 친절한 편이었다. 다른 부서에서 찾아온 사원 나부랭이를 당돌하지만 대견스럽게 생각했으면 했지. 물어보는데 무시하고 쪽주는 사람 진짜로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배운 것 때문에 매번 목표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처럼 내 사업하는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는다. 언제나 그랬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길은 먼저 올라간 사람한테 어떻게 올라갔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알려준 대로 열심히 따라하기만 하면 최소한 비슷한 높이까지라도 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모르는 게 있어도 남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간 사회 경험을 돌아보면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아예 관심이 없거나 딴 세상 얘기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과 차원이 다른 부류고 원래 노는 물이 다른 거라고 여긴다.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올라가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올라간 그들이 특별한 것이니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 만나서 어렵게 물어볼 기회가 생겨도 엉뚱한 것만 물어본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벌었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고작 물어본다는 게 그래서 얼마 벌었냐다. 둘째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올라갔다고 욕하는 인간들이다. 잘된 사람은 그냥 팔자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지가 배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배울 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다.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비겁한 새끼들은 꼭 물어봐도 염치 없는 질문만 한다. 궁금한 것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려달라는 식이다.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거의 나보고 대신 해달라는 뻔뻔함도 이들의 특징이다. 2020년은 나에게 좀 특별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몇 년간 몸담은 중견기업을 그만두기로 했다. 퇴사하기 2주 전 마침 지방 계열사 직원들의 본사 견학이 있어 전 직원이 함께 모일 일이 생겼다.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이 회장님께서 나를 강당 앞으로 불렀다. 그때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를 챙겨주시는 마음이 느껴져 좋았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나야 굴러 들어와서 언제 떠나거나 잘릴지 모르는 임원이었다. 내가 감명받은 이유는 본인 밑에서 10년, 20년 일한 직원들의 성장을 생각해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회장님은 입사 때부터 동종업계 대기업에서 근무한 내가 회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늘 바라셨다. 그런 바람이 이어져 떠나는 순간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하신 것이다. 이제 2주 뒤면 여기 있는 본부장이 퇴직을 합니다. 그간 많이 배웠기를 바라고 남은 기간도 부디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말이다. 마침내 퇴직 인사를 드리는 날 회사차 반납한 걸 아시고 회장님께서 비서를 시켜 모범 택시까지 불러주셨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문득 2주 전 강당에서의 말씀이 생각나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왜냐면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누구도 주어진 일 외에는 나한테 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단 한 명도 개인적으로 뭘 궁금해하거나 배워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다. 그리고 죄송함이 갑자기 밀려온 이유도 있다. 이렇게 퇴직하는 날까지 배려를 해주시는데 당신 직원들이 물어보지 않는다고 나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는 학교가 아니다. 괴롭히는 선배는 혹시 있을 수 있어도 억지로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없다. 회장님께는 송구스럽지만 궁금해하지도 않는 직원들 옆에 끼고 가르쳐줄 만큼 나도 천성이 한가한 사람은 아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 자기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주겠냐고 말이다. 하지만 나도 사회생활 할 만큼 해보니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남이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지레 겁먹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누굴 찾아까지 가서 배워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배워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맨날 거저로 얻어가거나 뺏어먹을 궁리만 했으니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들도 지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아까워서 못 알려주고 배 아파서 안 알려줄 것 같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배워보려고 어렵게 찾아가서 갈구하고 그렇게 받은 배움에 감사해 본 사람은 분명히 안다. 나중에 날 찾아온 이에게 가르쳐주는 보람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이다.